먼저 큰 박수로 우리 김윤세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원장소에 가서 좀 모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많이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뭐 본인의 그 건강 관리 대책이나 건강법을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만나서 인산 김일원 선생의 그 훌륭한 그 참의료 이론과 방향 또 그 생명의 어떤 그 원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게 사는데 좀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 이제 코로나19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이렇게 겪으면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 금방 감을 잡거나 깨닫거나 하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뭐 되게 어려운 병이 이렇게 닥쳤구나 아차 하면 잘못하면 나와 내 가족들도 희생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하는데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별반 도움이 안 되는 이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나라에서 하는 일을 이 백성이 돼가지고 뭐 잘하네 못하네 좋네 나쁘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의학적 진실은 뭐 어떤 이유로도 왜곡되거나 덮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또 그래서 드러나는 결과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서 그 여러분께서 오판을 하지 않고 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후에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다른 문제가 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침을 내려서 전 세계 의료진들이 백신을 개발한다고 이제 제약회사들이 애를 쓰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 같은 일을 3년 이상 넘도록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 의료 체계가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른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일본에서는 정말 전 국민이 경악을 할 정도의 의학적 바른 말을 하는 이들이 기라성처럼 많습니다. 그 미국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선진국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이 의료가 우리나라 의료가 겉으로는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뭐 미국 못지 않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나 뭐 그런데 뭐 견조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경희대 신의학센터 같은 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산 김일원 선생께서 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의학의 미개국이다 이제 이렇게 그 미개한 부분은 미국, 독일, 영국도 똑같다. 미개하기 때문에 잘못된 의료가 횡행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병을 못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악화시켜서 빨리 죽게 만드는 일을 치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치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지금 하는 치료 행위의 99.9%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일찌감치 항생제를 고단위로 투여하기 시작하는데, 그 애는 곧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리고 병주거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을 첨단 과학에 힘입은 현대의학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이래서 우리 국민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뇌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 선친이 굉장히 병을 잘 고치신 분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과연 사람인지 신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귀신이 국할 정도로 병을 잘 고치십니다. 근데 저희가 감기 걸리면 내비둬 버려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 좀 속으로 원망스러워서, 우리 잘 때, 어릴 때 잘 때 뭐 어머니랑 하는 얘기가, 저놈들 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주워 다니는 애라서 그런가. 근데 그러고, 아니, 아버지 왜 약을 안 써주십니까? 이랬더니, 감기 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걸린 거지, 내가 너한테 뭐 감기를 주었냐? 내가 왜 네 병을 고쳐줘야 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들인데 그 딴 사람 병도 잘 고치면서 왜 그 약을 안 쓰세요? 이랬더니, 나 감기를 왜 약을 쓰니? 몸으로 때워. 아니, 사람 잡기가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데 정말 견디기 힘드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했더니, 진짜 머리도 터지게 아프고 막 엄청 힘들어서, 그럼 내가 약하지 않아 쏠 테니까 네가 가서 약 지어와. 거기까지 한 10리가 넘는 것을 다녀와야 되니까, 저 동대문 부근에 그 건재사에 가서 약을 지었는데 써주시더라고요. 신약책에 있는 영신해독탕입니다. 그걸 몇 첩 줄까요? 3첩 줘.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질 때 좀 많이 짖지 왜 그렇게 그러세요? 했더니, 네, 지어서 먹어보면 안다. 그래서 이제 지어다가 제가 이제 갔다가, 이거 뭐 환자들어 약도 지어오라고 그러십니까? 그럼 내가 지어다 주냐? 다른 사람 없으니까 그자면 우리 아버님은 저랑 나이 차이가 46살 차이 나는데 이미 그때 벌써 할아버지 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그 약을 한 첩 따라 먹으니까 다음날 아침쯤에 아프던 머리도 안 아프고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코피도 나고 이래서 이제 다시 여쭤봤더니, 그게 이제 네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마황이랑 좀 성질이 강력한 극렬한 약을 좀 썼으니까, 그래서 그 영신해독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령령자 귀신신자에다 풀해자 독이란 독자입니다. 그래서 영신해독탕, 감기에서 일반 감기와 바이러스성 감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성 감기는 이 해독제를 써야 됩니다. 독을 풀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은 천연물을 썼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생기면
몸으로 때워서 고쳐야지 약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선생 지론입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니까 발등에 불은 꺼야지. 통증이 심하고 하니까 그래 그 견디기 어려우니까 약을 씁니다.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의 부작용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 몸의 면역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 이제 그게 세균들인데 대장 내 세균들이 선호균, 악역균이 있는데 몸에 이로운 균 또 몸에서 이제 해로운 작용을 하는 균 그게 15%씩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균, 악역균이 있는데 그게 균형이 깨져버리면 전부 악역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게 되면 그 균형이 깨지고 굉장히 많은 장내 세균들이 이런 균들이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약화되는데 이 두 번, 세 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제나 뭐 모든 의약품들이 우리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굉장히 치명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곤도마코토라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진했던지 한 5년 뒤에 다시 책을 냈는데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6가지 방법. 그래 어떤 약도 제발 좀 먹지 마세요. 부작용이 없는 약 전혀 없습니다. 치료 효과가 제대로 나는 약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의 지론입니다. 근데 꼭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면밀하게 또 면밀하게 여러분이 직접 공부해 보십시오. 그 말은 눈꽃만큼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의사 생활을 그분 지금 나이가 이제 1950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그 73입니까? 그렇게 되시는 분이고 또 이시하라 유미라고 하는 분은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 5배나 빠집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화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전 국민, 전 인류의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무슨 바이러스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 무슨 조용필 노래에 나오는 무슨 못 찾겠다 그래고 숨바꼭질을 하는 지경으로 바이러스와 웬 숨바꼭질입니까?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입니까? 지금 전 인류가 모조리 저 해병대 입소시켜가지고 엄청난 훈련을 하고 막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막 바닷물도 좀 먹고 이렇게 좀 아주 그 심한 이 운동들을 하고 훈련을 해서 체력이 이 지금보다 월등도 좋아지면 여러분 이 인류를 침공하는 바이러스들은 내 몸 안의 의사들이 아주 요령과 기술을 발휘해서 잘 다뤄서 처리합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바이러스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독극물이나 그 살균력이 있는 그런 물질을,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이러스 죽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만 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부분에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그로 인해서 큰 병을 얻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데 효과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또 하고 그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지 중에 누가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서 의사나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항암제를 놓는데 이 항암제를 놓으면 이게 암이 치료가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물어보셨을 거예요. 된다고 하던가요? 치료가 안 됩니다. 왜 놓습니까? 현재로서는 이 방법뿐이 없어서 이거 쓰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말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암치료가 됐든 무슨 병치료가 됐든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선 증세를 완화시키고 우선 임시 땜빵인데 급해서 임시 땜빵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뒤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체력을 이런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거 지나가면 또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걸리면 고생 2배, 3배로 더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류의 의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바른 말을 안 하고 인사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모든 의료진들, 보건복지부의 담당 공무원들,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인사선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 인류는 전멸 위기로 가고 있다. 너희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불과 몇 년 안 돼서 그런 위기가 닥치는데 그거 전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또 대비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런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의료진들이 저희가 어릴 때 봤거든요. 보면 이래요. 아이고 참 선생님은 걱정도 팔자십니다. 아예 팔자에 걱정을 그냥 하고 나셨네요 이래요. 선생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지구는 잘 돌아가고 인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현대의학도 엄청 발전해 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꼭 생각하셔서요. 지금 이렇게 암, 난치병, 괴질이 창궐하는 이런 공해 시대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기 주어진 수명 120세 그 자연 수명을 다 누리려면 최소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참의료입니다. 참의료의 원리, 참의료의 처방과 약, 이걸 정확히 알아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병이라는 건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 오면 적절히 대응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왔다 하면 막말로 재수없는 거고 왔다 하면 가는 겁니다. 왜? 병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하니까. 병이 와도 사람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기업이나 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잘 해결 극복하고서요.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런 병을 한번 겪으면서 면역력 더 강해지고 체력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병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집니다. 근데 지금 병에 한번 걸렸다 하면 엄청난 손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머지않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을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참의료를 이 절의 그 선사들 그런 분들 화두라고 하잖아요. 공안과 화두가 뭡니까? 그걸 의심해서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이제 자꾸 연구해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참의료를 깨닫지 않고 일반 의료 또 상업에 많이 오염된, 상업주의에 오염된 그런 의료,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의료를 가지고 적용해보면 당연히 병이 낫지 않습니다. 나은 것처럼 보이다가 바로 재발합니다. 이런데도 왜 그런지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 우리가 이 머리를 스페어가 장식용으로 달고 다닙니다. 무슨 일이 닥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크게 닥쳐서 죽을 뻔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저도 6번이나 죽을 뻔할 때 5번 인선생님께서 서울에 오셔가지고 제 기자 생활할 때 요 중앙장전에 큰 뜸을 떠가지고 5번은 살아났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서 6번째 죽음이 또 닥쳤습니다. 1년 뒤에. 그래서 저도 뭐 그때까지는 그런 소리 들을만 했죠. 머리를 무슨 뭐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냐?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해서 한번 고생해서 이렇게 살아나면 그 방법대로 해서 또 그런 병이 안 오도록 자기가 잘 대비하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또 음식도 바꾸고 해서 또 운동도 늘리고 해서 이 자기 몸을 건강체로 딱 만들어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든지 또 하다가 또 그냥 쭉 뻗으면 이제 또 연락드려가지고 아버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하고 또 이제 올라오시는데 또 이제 자식이라고. 6번째는 차마 80 가까이 되신 아버님께 연락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제 스스로 똑같은 방법으로 약속을 꺼내서 제 배에 놓고 제 손으로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31살 때인데 그때 제 절친이 저를 보고 너는 31살 되는 올해가 네 생명에 다하는 날인데 네가 뜸을 떠서 네 운명을 스스로 네가 개척을 했구나. 너 이제는 건강하게 너 살 만큼 오래 산다. 걱정하지 마라. 본인이 뜨지 않고 제 스스로 뜬 뒤에 아버님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공교롭게도 5년 동안 열심히 애써서 아버님 구슬을 받아서 기록을 한 그것을 제가 31살 되던 해에 대부분 많이 쓰고 그 이듬해 써가지고 32살 되던 해에 펴낸 책이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죽음의 수렁으로부터 빠져있다가 살아나와서 그래서 이제 인산선생 뭐 아버지지만 어쨌든 생명의 은인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이 훌륭한 의술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제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냥 저는 입만 열었다 하면 인산 이야기입니다. 인산 선생의 가르침, 주겸, 쑥뜸, 유황오리, 홍화시, 마늘 그게 모두 자연물의 약성입니다. 그 인류의 의성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이 세상에 어떤 질병도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온 1도 올릴 수 있는 능력만 주신다면 저는 전 세계 모든 환자들은 다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 체온이 떨어지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암 환자들이 대부분 체온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질병의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수족냉이입니다. 그 다음에 복부은행, 복부가 차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 시렵습니다. 이게 슬한이라고 그래요. 무릎이 시렵고 그 다음에 자궁이 냉하고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질 때 모든 병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6.5도가 정상 온도인데 그게 조금 낮아지고 뭐 하다가 그 36도 이하로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병 저병 가릴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생명의 의료의 참의료의 비밀이 있긴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면 비밀이고 알면 이치입니다. 그 원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서 뭐 이런 데는 이런 처방이 좋고 저런 데는 저런 약을 쓰시면 되고 하는 이런 그냥 해결책보다는 그 단편적인 처방과 약을 설명드린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지혜는 좀 빌릴 필요가 있어요. 금방 지혜가 터득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인산 김일원 선생께서 쓰신 신약 본초를 읽고 또 읽고 해보십시오. 한 3번 넘어가면 감이 잡힙니다. 한 5번쯤 쭉 해서 읽어보면 아하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이제 그런 점들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셔가지고 자꾸 활용하고 경험하면 여러분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병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터에서 마치 관원장 장비나 항우나 번쾌나 그런 장군들처럼 여러분은 엄청나게 여러분이 세균과 또 바이러스와 싸우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의사들은 관원장 장비 못지않은 명장들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100명의 명의가 함께 태어난다. 그런데 이 100명의 명의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몸 안의 의사가 바깥 의사와 짜고 맹꽁이 같은 치료하다가 몸만 배립니다. 이런 바보짓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판단하고 누가 선택해서 누가 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발 그런 바보짓 좀 하지 말아요. 바보짓을 해서 비명 행사를 앞당긴다고 나라에서 뭐 표창을 줍니까? 뭐 어디서 뭐 저기 지원금을 줍니까? 그냥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바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이제 인산의학을 접했다고 하는 분들, 근데 신약책을 접하신 분들, 제가 어느 대한민국의 학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니까 자랑 삼아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선친 김일원 선생 신약책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빛 보면 아니까.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근데 내가 하나도 뭐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신약책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박사님, 인산 선생의 신약이란 책을 구경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읽어봤다니까요 이래요. 글쎄, 구경은 하셨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참 못 알아듣네. 읽어봤다니까. 저는 그 사람 읽었다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구경한 거에 불과합니다. 신약책을 읽고 뭔가가 좀 감이 잡히고 터득한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말 안 합니다. 야, 신약책 봤더니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다른 세상에 차원이 다른 의학 이론과 방법과 처방들이 있던데, 야, 인산선생 참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조금 안 사람들은 그 정도고, 좀 더한 사람들은요, 저는 그 책을 밤새 읽고 잠 한숨 못 자고 너무 감동해서 숨이 멎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책을, 우리 회사에 근무하던 김정호라는 이 상무는 신약본초 한 30권이 완전 누더기 걸레가 됐습니다. 이게 계속 이래가지고 읽는데 도대체 몇 번을 읽었길래 책이 누더기 걸레가 됐습니까?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 책 한 번 읽어본 것만이지. 저희도 뭐 삼국지나 그런 거 읽어보면, 저 삼국지는 한 두세 번 읽었는데 재밌으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책을 두 번, 세 번 읽습니까? 소설도 그렇게 읽기 힘든데. 그런데 신약은 100번 읽었다는 사람이 수북합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읽고 또 읽고 하면 새로운 걸 자꾸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책은, 여러분 아까 여기 목사님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성경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처음 읽었을 때하고 두 번 읽었을 때하고 같은가요? 한 10번 읽어보십시오. 아, 진짜 참 예수님 참 뜻이, 정말 하나님 참 뜻이 이렇구나. 또 불경도고 읽고 또 읽고 하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금강경이나 이게 여시야 일시 불제 어쩌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다가 자꾸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터득하게 되고. 그래, 정말 훌륭한 책을 읽으란 얘기지, 가서 소설 그렇게 자꾸 읽으란 얘기 아니고 시간 낭비입니다. 저런 것들은 정말 우주 자연의 법칙과 인류가 꼭 알지 않으면 안 될
진리. 이 의학은 사람 몸의 병을 고치는 것이지만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 경전들은 사람 정신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그런 훌륭한 약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몸과 마음의 병을 다 같이 하려면 참 마음으로도 그런 성경이나 불경이나 그런 경전들을 열심히 성인들의 글을 여러분이 논어 한 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저기 공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공자의 논어, 뭐 맹자는 이제 아성으로 칩니다만, 그 다음에 중용, 그 다음에 공자가 이 풀이를 붙인 주역의 그 개사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그 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요, 세상에 대한 이치를 어느 정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여기서 이제 굳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지혜는 인산 선생께 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를 글로 만들어서 책으로 이렇게 냈기 때문에 또 그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글로 바뀌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없나 제가 10번도 더 넘게 읽으면서 대조해서 글을 이렇게 해서 신약본초가 됐습니다. 그래, 그런 좋은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왜 참의료의 진리와 그 방약의 비밀을 왜 스스로 터득하고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죠. 그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자 생활을 할 때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여기 뭐 앞에 소방서도 있습니다만 불이 나면요,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재산 피해가 얼마나 나고 사람이 뭐 얼마 다치고 뭐 이랬다 이렇게만 보도해요. 그런데 문제의식이 있는 기자는 이상한 유형의 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이 원인은 어떤 원인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심도 있게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제시하거든요. 이 다음에 이 해결책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보고 문제의식을 안 가진다면 정말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는 해결책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면역력이, 개개인의 면역력이 정상화되어야 코로나 팬데믹이 해결되는 것이지 백신과 치료제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해보시죠. 완벽하게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다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숨바꼭질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오래 하지도 못해요.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월등 심각한 위기인데 코로나 위기보다 더한 위기는 잘못된 의료에 대한 맹신광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버트 멘델존 박사가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분도 미국의 중진의사인데 의사들의 의료 비리를 조사하는 의사입니다. 의사들의 저승사자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비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문제의식이 강력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깨닫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책을 썼어요. 그 책은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온 분이니까 나도 한때는 인류가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믿으면 손해만 보는 현대의학이라는 종교의 광신도였다. 지금은 아니다. 왜? 지금은 생각이 어떠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료체계, 병원, 약국, 뭐 제약회사,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모조리 싹 없애버려야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됩니다. 그거 참 이상한 말 같잖아요.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냐.
의사들의 99.9% 진짜 미친 사람이 큰일 날 소리 한다는데 이러는데 엄밀히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십시오. 한 100일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학을 뭐 드러난 사실만 가서 분석하고 해봐도 압니다. 그분 얘기는 0.1%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측한 효과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곤도 맞고 들어간 의사가, 일본의 의사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을 때 아니 무슨 의사가 살인 집단이야, 깡패야? 그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여? 그럼 거기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책에다 썼어요. 교통사고 나서 어디 팔다리 부러지거나 뭐 창자 터지거나 한 거 아니면 제발 병원에 좀 가지 마세요. 병원에 안 가야 의사한테 죽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더라도 제발 의사 말 듣지 마세요. 혹시 의사 말을 안 들을 수 없어 듣더라도 암에 있어서 수술로 제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조사 이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책에 그거 썼어요. 항목에 있습니다. 방치요법. 암 환자를 내비두는 게 방치인데 차라리 내비둬라 이거예요. 건들지 않았으면 그 정도로 빨리 안 죽는다 이거. 항암제 그렇게 투여 안 했으면 그 사람 밥도 못 먹고 막 고통 속에 있다가 죽는데 그렇게 안 죽고 더 살기도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는다. 그래서 암 방치요법. 그 다음에 멀쩡한 사람이 내가 혹시 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고 뭐 병이 없나 알아본다고 혹시 저기 소화도 잘 안 돼가는데 이거 암인가 하고 가서 해봐요. 그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CT 촬영하고는. 그럼 또 의심스러운 저쪽병원 와서 또 해요. 몇 번 하는데 지금은 그 CT 촬영을 연속 3회 찍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CT 촬영 한 번만으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곤다마코토의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속이 불편하고 한 거를 가서 검진했는데 문제 없다. 한 6개월 뒤에 또 가요. 다른 이상이 없다. 한 1년 뒤에 또 가요. 그때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압니까? 자기가 검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깜빡하고는 뭐라 하냐면 아이고 암이 이렇게 퍼졌는데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밀어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도 와서 제가 검진 안 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러고 이 메커니즘이 잘못돼가지고 그 검진은 곤도 마코토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또 그냥 현대의학을 까닭없이 비판한다고 누가 그럴 수도 있는데 몰라서 그런다고 말할 수도 있고 곤도 마코토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런 이 치료를 CT 촬영은 이렇게 저기 위암이 있나 이제 가서 자꾸 찍어보잖아요. 3번, 4번 찍다 보면 확실하게 위암으로 돼버립니다. 깔랑깔랑 하던데. 조직 검사할 때 확실하게 돼버립니다. 건드려 놓으니까. 그래서 암이 있는지 여부를 검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될 때까지 암을 만들려고 병을 조사하고 있다.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참 일본의 의사거든. 참 일본 사람은 꼴보기 싫잖아요. 무슨 저기 사건도 많고 옛날 우리 선대 어른들을 하도 골병 들여가지고 꼴보기 싫은데 곤도 마코토 같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의사입니다. 이시하라 유미에 그런 사람 참 훌륭한 의사입니다. 일본 최고의 환경운동가 후나세 순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제목이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혹시 여러분 가족 친지 중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문상을 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112에 신고부터 하십시오. 일본은 우리나라 112하고 다릅니다. 범죄 신고가. 이 번호로 신고부터 하십시오. 어느 병원에서 의사에게 항암제로 살해당했으니까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하고 가서 문상을 하세요.
일본 국내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최고의 환경운동가입니다. 그 후라시 순스케 지금 90살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이 끔찍하게 무서운 그런 제목,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항암제가 살인물이야? 맞습니다. 맹독성 독극물입니다. 그 왕창 먹어 바로 사망합니다. 혈관에다 저도 고단위로 넣으면 바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금방 안 죽도록 이제 살살 뭐 기술적으로 놓긴 하는데 넣는 목적이 뭡니까? 암세포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암세포만 죽냐? 정상세포도 죽습니다. 의사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나쁜 악질 암세포를 죽이려면 우리 정상세포 이 정도 죽는 거는 뭐 감수해야지. 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현대의학이 그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그 사람 뭐 사람 하시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현대의학을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그래서 그럴 적에는 인산 김유론 선생의 지혜가 신약 본초에 있는데 읽고 또 읽고 해서 뭐 주겸 만들어 먹으려면 계룡산에 들어가서 만들어 먹으려면 소방차 자꾸 출동하고 탄방 소방 또 출동할 텐데 그 여기 와서 이제 사다가 먹으면 되고 오리도 길르면 또 이웃집에서 난리 나는데 연못에서 길러가지고 또 뭐 하시면 되고 그것도 정도 힘들면 잘 길른 사람 거 가서 사다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해서 우리 몸 안에 암난疾병 괴질을 다스릴 경우 후유증과 부작용 없이 건강을 되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버님 설화에서 그거 매 쳐다본 것만 해도 30년이 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것도 30년이 넘습니다. 그거 뭐 한두 번 하고 한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데 안 되는 확률이 7, 80% 되는 이유는 뭐냐면 꼭 하란 대로 안 합니다. 원래 지혜가 아주 뛰어나신 분이고 경험이 80년의 경험이고 인산 선생은 여러분들은 이해도 안 되고 믿기도 어려우시겠지만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이 정신 상태가. 그래서 인산 선생의 말씀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5번이나 6번 죽을 뻔 하다가 뭔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인산 선생 말씀하시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말한 거를 한국 사람이 왜 통역을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는 평생 같이 사신 우리 어머니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버님 수라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서 다 알아듣는 거지 처음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 그 인상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 이제 뭐 건강관리도 잘 못하고 밥도 뭐 해서 식은밥 하고 나 밥하면 탄내 나면 그거 그냥 어머니 그 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나쁜 음식을 만들어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습니까? 이 새끼야 그 하고한 날 새털같이 많은 날 어떻게 한결같이 밥을 안 태우고 잘하냐? 네가 해란 말 이러고 그래 뭐 알았어요. 그리고 근데 또 이제 어머니가 그런 거 안 가리고 하니까 나중에 위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다. 가긴 뭘 가 해결하면 되지. 그냥 주겸 파먹고 하면 금방 해결되는 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인산 선생님께 뭐라고 그러냐합니까? 당신은 내 병원비 그렇게 아까워요. 아 그래 갔다 와. 그래 가서 이제 암이라고 하니까 또 술해야 돼.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싶다 하는데 그건 아버님이 이제 워낙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안 해도 다 해결하니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믿어요 잘. 그러니까 저희가 뭐 부부는 평생 왼수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안 믿는 거는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또 거둔다고
어머니 그 아버님이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시면 그 저희 생모는 이제 6살 때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 계모인데 계모가 좀 성격이 독특하세요. 그 얼마나 아버님이 어머니 사랑하시면 그렇게 몸에 칼 안 대고 손 안 대고 저기 후유증 없이 고쳐드리려고 애쓰시는 건데 왜 그렇게 올바로 받았지 않으시고 이 새끼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부자가 아주 짜고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차원이 다른 이론과 방법은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 고쳐드리긴 했는데 아버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형제간에도 감기 걸리면 이래요. 아버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이 새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콧물 훌쩍거리고 그 모양을 하고 다녀. 이제 꾸중을 한번 해요. 그럼 감기 아무나 다 걸리는데 뭐 나만 안 걸립니까? 또 이래요. 형제들이. 그러면 이 새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제 건강관리 조금만 하면 그 고생 안 하고 병 안 걸리고 그 위험하지 않은데 이 말을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다 그럼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래. 그 못 알아듣으니까. 근데 또 이제 치료는 또 그래도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그 주경 빨리 퍼먹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콘택 600 사 먹으면 간단한 거를 뭐하라고 소금을 퍼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하고 입씨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간도 이러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같은 상황에 저한테 애 새끼 생겨다 만 놈이야. 이거 뭐 코로 붙잡고 다녀. 젊은 놈이. 이러면 다음부터는 제가 조심해서 안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죽여 파먹어라. 그래. 얼마나 먹어요? 한 2숟갈 이상 파먹어.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한 숟갈 파먹었더니 막 울렁거려서 막 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령껏 3분의 1 정도 먹고 한참 있다가 또 생강감조차 한 모금 먹고 또 조금 있다 또 먹고 그래서 2숟갈 이상 먹었어요. 한 6시간쯤 정화해가지고 머리 아프던 거 사라졌죠. 목이 콱 잠겼던 거 뚫려버렸죠. 코도 뻥 뚫렸죠. 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효과를 봤으니까 다음에 걸리면 또 그러는데 우리 형제 중에 그 형제는 큰 걸리면 또 약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적.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장내 세균을 척도하고 이런 의학적인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약을 제약회사에서 어련히 잘 만들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나 잘 감시해서 좋은 약 만들 텐데 감기 효과 있는 약이니까 이거 팔겠지 이러고 그냥 사 먹어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후유증과 부작용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참 의료는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참 의료 깨닫고 터득하지 못하면 정말 사는 거 고달픕니다. 아차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하면 비명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참 의료를 깨닫고 터득해서 또 터득하고 정확하게 알려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참의료의 이 내용이 여러분 것이 돼버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좋은 세상에서 그 120세 자연수명을 누리고 다 누리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저 사람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좀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저승사자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 얘기하시면 돼요. 제 핑계 대거나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러고 또 오면 근데 염라대왕 재판관 구속영장은 가지고 와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분명히 안 가져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때 되면 갈 때가 됐는데 주경을 망쳐먹은 걸 모르고 왜 아직 안 가지? 이거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이러면
그냥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때가 다 되면 내가 알아서 좋은 날 좋은 때 가려서 내 발로 간다고 전해라 이러고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이 유지가 되면요 저승사자들 오지도 않고 와서 데려가기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체온이 떨어져야 데려가는데 그 체온이 안 떨어지고 몸이 펄펄하고 그 다음에 온갖 활동을 하고 또 이 자연 치유 능력이 몸 안에 면역력이 정상이라 무슨 바이러스가 와도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다 박살내버리고 이러니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아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잘못하면 제가 저쪽 세상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오늘 여기 대전지점에 와서 저한테 들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는 저 고속도로 화장실에서 누가 통화한 소리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 아르바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세상을 중간에 살다가 후닥닥 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 보고 싶었는데 빨리 잘 왔구나 이렇게 하시겠어요? 너는 왜 시키는 일은 안 하고 가서 할 일은 많은데 할 일 하다가 중간에 도중에 툭 껴가지고 너 지금 뭔 짓이야 이제 이러고 아마 혼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0세 자연수명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생물학적 연구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고 이 인류 최초의 그 의사라는 황제내경에도 그 120세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께 여쭤봤더니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0세 자연수명은 그냥 저희가 대충 짐작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인체 그 속성상, 인체 그 구조상 그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황제에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왜 50, 60에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황제가 물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을 물 먹듯이 하고 그냥 무리를 밥 먹듯이 하고 또 부부간에 또 무슨 그런 부부 생활도 그냥 끝없이 그냥 하고 애욕에 또 재산 재물욕에 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 또 술을 그렇게 퍼먹어서 몸이 다 그냥 절단나는데 그래서 50, 60에 죽는 거지 자연 수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께서 지금 이 특별한 이제 이런 이 어떤 병에 걸리지 않으면 이 몸이 점점점 쇠하는데 쇠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사실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 쓰면요. 여러분 늘 운동도 부지런히 하고 주경도 부지런히 먹고 가끔 유황오리도 해서 드시고 또 술 많이 먹은 날은 이 주독을 확실히 풀겠다고 명태 꼭 자꾸 며칠 동안 먹고 하면 모든 것을 미연에 다 방지하고 그 다음에 체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 이래서 몸이 항시 이 몸이 날아가는 몸으로 이 가볍고 이 튼튼한 몸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시는 비즈니스도 잘 되고 여러분 뜻한 나도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도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선천운이 있고 후천운인데 자기 운명도 다 개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고 착하게 살면 그 복을 누가 받겠어요? 그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면 그 건강한 보답은 여러분이 받는 거지 내가 운동 열심히 했는데 옆에 친구가 건강해집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상식이 우리의 생각을 참 반대로 돌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가 그 소금입니다. 소금 많이 드시지 마세요. 짜게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40년 넘게 저 주겸 얘기를 그렇게 해도 함양 사람들은 저를 만나는 거예요. 또 입만 딱 이러면 또 주겸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러다가 또 그러면 인사는 양얘기. 아이고야. 이제 좀 아버지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이래요. 그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잘못 알고 있는 거 올바로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짜게 드시면 해롭다 이래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40년 동안 해도 확연하게 좀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산 선생님께서 하도 먹고 심심해서 그 소금을 산속에 갖고 가서 대나무 통에 넣고 굽고 이런 거 취미생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소금을 저렇게 구우면 물질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정말로 도수로 말하면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금 먹으면 물 켠다. 사전에 있습니다. 제가 국어 사전 좀 수정 좀 하라고 그랬어요. 가로하고 죽염은 아니다. 이렇게. 소금 먹으면 물 킵니다. 죽염 먹으면 물 안 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일어나는 갈증, 죽염 한 숟갈 먹으면 갈증 탁 사라지고 다시는 안 납니다. 그래서 정반대인데, 또 소금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데, 죽염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네요. 또 혈압이 내려가는가 싶더니 저혈압은 또 올라갑니다. 아, 무슨 놈의 조화가 이러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산이 소화를 시키는 건데, 우리 몸의 산성 환경이 너무 심하면 위산 과다로 굉장히 위가 나빠집니다. 그 소화를 못 시키는데, 죽염은 굉장히 강한 알칼리입니다. 알칼리는 원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염을 먹으면 소화도 그렇게 잘 되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소화 기관도 좋아지고. 세상에 그런 약이 있다면 누가 안 먹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해도 죽염을 또 사고,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압니까? 그래도 소금은 소금이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겠지? 이러고 먹어요. 분명히 인산 선생님께서 죽염 어떻게 하루에 몇 그램 얼마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 또 물어보면 너는 막 한국말도 못하더니 이러고, 또 웬만한 사람한테는 밥 숟갈로 한 10숟갈 퍼먹어 이러시는데, 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아니, 선생님 그렇게 먹으면 사람이 죽지 삽니까? 먹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저는 먹어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또 그 안전성을 하버드 의대 대나파고 암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1회에 그 미국인 평균 체중 75kg으로 환산할 때 150g입니다. 이만한 좀 맥주컵, 이만한 큰 컵에 하나. 그 정도 한 번에 먹어도 위나 장의 점막에 손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스피린 하나를 먹어도 위나 장의 점막에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이 얼마나 높은가라고 하는 거 이미 다 되고, 그 다음에 항암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식품으로서, 단일 그냥 자연식품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항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식품으로서 화학적 독극물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지만 식품이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금이라는 것은 염증을 없애는 게 최고의 물질입니다. 염증을 없애는 게 내내 암을 없애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재료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왜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라는 이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이 문제의식조차 없어요. 여러분 여기 가까이 있는 금산 인삼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전국에 약재 심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농토, 어느 농토에서든지 이 곡식 채소 과일을 다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식량 증산을 최우선 과제로 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을 청하고. 그럴 적에 식량 증산하라고 이 식량이 늘어날 수 있는 품목, 품종, 그래서 통일교 이런 거 막 하고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미국에서 비행기로 10분에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 토양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양소가 되는 미네랄들, 우리 인체에 꼭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60가지입니다. 그 원소들이 대한민국 토양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토양의 거의 전부에 토양 미네랄은 거의 고갈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936년에 미국의 강과 호수와 토양에는 미네랄이 거의 고갈됐다.
정부가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국은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해서 미국은 1970년대 초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토양 미네랄을 조사하고도 입 싹 닫고 다 자료 발표하지 않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이론상 이렇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몸에 하루 필요한 철분을 섭취하려면 사과 하나를 먹으면 충분히 섭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섭취하려면 26개를 앉은 자리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 한 달 먹으면 해결됐던 마그네슘, 지금 그 정도 해결하려면 19단을 한 번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공깃밥, 옛날에 한 공기 먹으면 해결됐던 미네랄들 지금은 50공기 이상 드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깃밥은 50그릇, 50공기, 시금치는 19단, 사과는 26개 이렇게 드시는가요? 그렇게 그 정도 양이 안 들어가면 우리 몸에는 미네랄 결핍이 진행됩니다. 미네랄 결핍은 마그네슘이나 이제 칼륨, 마그네슘, 철, 구리인 이런 것들 그 원소 한 개가 결핍되면 10가지 이상 질병에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을 결정적으로 일으키는 원소 2개가 있는데 그게 바나듐하고 크롬입니다. 오토바이에 반짝반짝하고 하는 그 금속, 이게 크롬인데 크롬과 바나듐이 결핍되면 당뇨는 바로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제에는 그 2가지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토양 미네랄이 고갈돼서 곡식 채소 미네랄이 없는데 여러분 몸에 미네랄은 어디서 들어오죠? 또 공기로도 들어옵니까? 물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극미량입니다. 그래 몸에 뭐 별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곡식 채소 과일에서 없는데 몸에 미네랄을 받아들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미네랄이 결핍되면 해결책이 있냐? 미국의 미네랄 제제를 사다 먹으면 미국의 조엘 원력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과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굉장히 비싼 오줌을 넣게 된다. 왜? 미네랄 제제를 먹었는데 전부 소변으로 나가는 흡수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물살이나 이런 물 속에 말하면 어디 과일 속에 있는 철분이 가령 찰염 속에 이 철분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먹으면 몸에서 얼마나 소화 흡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론상 그 먹은 거의 4%가 흡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 콩이나 김치 뭐 이런 발효 음식을 만들어서 발효 숙성시켜서 먹으면 이 소화 흡수율이 40% 이상 된다. 이걸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는 킬레이티드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냥 미네랄, 킬레이티드 미네랄.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미네랄, 흡수하기 좋은 미네랄이 어떤 게냐면 지구에 대화산이 폭발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산 김론선 선생께서 토양 미네랄 고갈로 인류가 미네랄 결핍으로 면역력 저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면역력 떨어지면 모든 병 다 걸립니다. 그래서 해결하려면 토양 미네랄이 없는데 곡식 채소 과일 약재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산 인삼 5년마다 휴경해야 되는데 휴경하는 거 보였습니까? 휴경을 안 하면 거기에 게르마늄이나 이런 원소들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만한 효과가 안 납니다. 그만한 효과가 난다면 또 금산시장님 얼마나 또 서운해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고 쌀 속에도 카드뮴이나 이런 중금속이, 독성 중금속이 있는데 그거 있다 하면 농민들이 꼭갱이로 다 찍어 죽이려고 그러지 가뜩이나 열받아서 쌀값도 약하고 한데 근데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이 미네랄이 지금 결핍인데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산 선생님께서 해양 미네랄로 해결을 하자. 해양 미네랄의 결정체들이 뭡니까? 바닷물에 미네랄이 다 있는데 결정체가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도 지구상에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 다 들어있는 이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바닷물은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서해 바다뿐입니다. 그 바다를 다른 바다는 그냥 이 맑은 바다죠. 청해죠. 그 다음에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죠. 붉은 바다. 그 다음에 흑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해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황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황이 뭐죠? 강물 중에 황하가 있죠. 황하가 저 만리를 이게 금속을 또 토속, 금속, 원소를 끌고 우리 발해만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다가 미네랄을 엄청나게 뿌려 놓습니다. 바닷물이 결정되면서 그 미네랄을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결핍되는 미네랄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그 미네랄을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먹는 것으로 왜 안 되냐? 그걸 그대로 먹을 경우에 아주 맹독인 수은, 비상, 그 다음에 카드뮴, 그 다음에 청산가리 이런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후라이팬에 볶아보세요. 노란 가스 나오죠. 그게 아이히만에서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그 학살한 그 염소가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금 속이기 때문에 소금을 그대로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염이기 때문에 정제염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다른 미네랄이 있으니까. 그러나 처리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세플라스틱이 많아가지고 소금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인선생 40년 전, 5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뭐 미세플라스틱이니 독성 중금속이니 저것 때문에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소금 속에 있는 황, 칼륨, 칼슘 이런 것들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서 구우면 9번을 구우면 인체에 꼭 필요한 이 미네랄들은 함량이 2~3배 증가하고 독성 중금속은 한 번만 가도 전멸합니다. 다 사라집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숟갈로 10숟갈, 100숟갈 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구에 이 사람이 다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인류 전체의 미네랄 결핍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한 코로나 팬데믹 저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몸 안의 의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을 주기염이 앞장서서 합니다. 그 다음에 마늘이 앞장서서 하는데 그건 뭐냐? 마늘이 유황 다량함유 식품이에요. 유황이 우리 생명의 불꽃을 계속 피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리에다 왜 유황을 먹입니까? 오리는 성질이 찹니다. 물 성질이라. 유황을 먹이면 오리의 그 냉기가 사라지고 그래서 오리는 수화가 조화를 이룬 그런 물질이 돼서 사람 몸 안에 그 암독이니 이런 독을 해독하면서 해독 보양 양기를 북돋아주기 때문에 그래 인선생께서 신의 한 수로 대나무에 소금을 넣고 죽염으로 소나무 장작으로 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오리한테 뭐 오리가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리에게 유황을 먹여서 유황오리를 만드니까 오리의 결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늘려서 그냥 여성들 무슨 병이 있어도 유황오리만 한 마리 삶아먹고 또 삶아서 또 약을 하고 하면 제가 그냥 일반 오리를 끓여서 약을 하는데도 여성들 뭐 최악의 자궁암, 유방암 고치는 걸 보니까 다른 약 하나도 안 써도요. 그냥 저 냇물에서 노는 오리 10마리 그 구워서 먹으니까 여성들 안 낳는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뭐 함양에서도 그 뭐 관직에 있는 분들 부인들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걸 봤는데 그래서 참 의료란 인류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이 암난치병 괴질 고생하거나 죽게 될 때 그 문제를 후유증 없이 부작용 없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의료입니다. 그래서 참 의료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께서 그 오늘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 신약책에 뭔 처방이 뭐 하면 이게 진짜 효과 나더라 이런 것도 좋지만 이 그 참 의도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참 의도를 터득하면 급할 때 아버지 병 아들이 고치고 아들 병 아버지가 고치고 부인 병 남편이 고치고 남편 병 부인이 고치고 무리한 치료를 합니까? 부작용한 치료를 합니까? 사기를 칩니까? 안전하고 좋은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더 심해지면 각자 도생해야 돼요. 각자 살 길 잘해 찾아야지 세계보건기구 우리나라 보건복지국은 못합니다.
그냥 본물 터지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는다.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해서 고쳐야 하고 그것이 참의료의 이 패턴이다. 이런 것들을 인상선생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잘 활용하면 뭐 로열티 내는 것도 아닌데 내 건강하고 내 가족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특히 대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는 빼고 의학 얘기만 다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세상에 또 특히 좋은 고장에 사시는데 그 120세 자연수명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